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겨레 신문의 탐사보도 기자 출신으로 대한민국 언론 사상의 최초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린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역임하셨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이제 국회도 열리고 해서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셨죠, 이제? 네, 이제 좀 네. 아직은 아닌데 이제 아직은 좀 바빠질 것 준비하셔야 같습니다. 되니까 네. 이제 뭐 이제 원구성도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정부 질문도 이제 다음 네, 주부터인가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거 준비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기대가 좀 있었을 거예요. 국민들은 좀 0.73% 표차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 선출된 정부가 좀 잘 순항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제 드러난 상황은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오늘 제가 따져보니까 취임 71일째인데요. 네.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원인을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는 이 답변에서 어떤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뚜렷한 대응책은 없고 또 과학 방역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4차 접종 맞아라 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게 뭔가를 꼽아야 될 텐데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건 검찰 수사죠. 뭔가 좀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네, 건. 예. 네, 그런데 검찰 수사도 이렇게 외과 수술하듯이 정교하게 칼날을 들이대기보다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그냥 나올 때까지 파보겠다. 네. 한강 백사장에서 그 모든 모래를 다 파헤치고서라도 바늘을 찾아내겠다. 네.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서 네. 지금 30% 초반에 이례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문제고 잘하는 게 뭔지를 꼽아야 되는 이런 수준이다. 이런 말씀, 총체적 난국, 사실상 무능한 정부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 문제는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벌써 7만 명이 넘었고 네. 이달 말에 다시 20만 명대로 간다고 하니까 도로 코로나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네.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것만큼은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특히 이제 방학이어서 다행인데 이제 개학 때까지 이 상황이 되면 엄마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학교는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건 좀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건 몰라도 최근 사이에 제일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같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사적 채용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채용하는 것이 사적 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빈축을 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 채용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는데요. 비교를 하는데. 네. 일단 공개 채용은 물론 없었죠. 대통령실 역대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때인가 한 6, 7명
행정관 공개 채용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지금 수백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공개 채용한 적은 없죠. 그런데 사적 채용이란 말의 의미가 네. 좀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당과 같이 호흡을 해왔고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당의 공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당의 사람들이 대거 청와대를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당내 경쟁자였던 안희정, 네. 또 이재명 후보 그쪽 사람들도 같이 당에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에 과연 유승민이나 홍준표 그런 분들의 사람이 있는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인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강릉의 우사장 아들, 뭐 동해 뭐 황사장 아들, 네. 또 뭐 육촌. 외가의 육촌, 네. 뭐 코바나 콘텐츠 전 직원 네. 이런 그 사적인 인연들이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을 기반으로 한 분들하고 이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후원금도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낸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도 지난 대선 때는 그 당에서 주로 당직자 보좌관들이 대선 때 굉장히 열심히 뛰었죠. 네. 그래서 이겼죠. 네. 그분들은 또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나도 청와대 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다들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못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진짜 거의 뭐 가물에 콩나듯 글쎄요, 손가락 뭐 손에 꼽을 안에 정도로 정도라고 들어간 거죠. 들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 뭐 100명 뭐 그 세 자리 숫자로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 말고 도대체 누가 들어간 거야 하고 이분들이 두드려 보고 예. 어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 있네 하고 뒤를 보니 이런 사적 인연이 있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그분들로부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고요?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지도부에서 지금 그렇게 전 정부하고 똑같다라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지금 땜질하는데 그게 더 급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땜질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셨는데요. 우선 지금 그 욕설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문제가 되니까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겸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걸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유튜브에 저희 방 식구들이 확인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지금 막 올리고 여기에 왔는데요. 네. 그 쌍욕 또는 욕설하는 그 유튜버 네. 안정권, 네, 이 동생과 함께 거의 같이 그 운영하는 유튜브 회사가 있습니다. 네. GZSS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그 안정권의 누나 안수경입니다. 네. 그분이 오늘 현재까지도 이 회사의 이사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네. 이거 분명히 이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네. 그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못 박혀 있는데 네. 이 안정권 씨의 누나는 현직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네. 또 뿐만 아니고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가 있는데요.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오, 네, 예. 그 후원금 모집을 지금도 그 계좌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후원금이 지금 모집되고 있는지 네. 이거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한다면 지금 공무원 물론 지금은 직전에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그 겹쳐진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간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분명히 좀 밝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지적을 했고요. 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이 일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스크린해야 되는 일이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네.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그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사 출신의 이시원 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시원 씨는 그 간첩 조작 사건 유명한 분이죠. 간첩 유명한 분이죠. 예. 네. 그 간첩 조작 사건 할 때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일을 하더니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돼서는 이렇게 두 손 놓고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가 비단 이 유튜버 누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논란이 됐던 그 우사장 아들 네.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본인 아버지 회사의 감사인가요? 역할을 감사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도 겸직 겸직 금지 조항에 네. 위배되는 일인데 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벌써 확인된 분만 둘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전 이 대통령실의 그 해명이랄까 네. 항변 자체가 좀 너무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며칠 전 됐죠. 이 강릉 우사장 아들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런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이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좀 정정당당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고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 행정관이나 다른 사람들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명단을 밝히고 좀 국민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국회 운영위가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죠? 네, 국회 운영위가 요구를 하면 그때는 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운영위가 열리질 않고 있어서 또 막상 이제 한번 열리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낼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자료까지 안 주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만약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네.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안수경 씨의 후원 계좌도 지금 계속 열려 있고 네. 그러면 영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자기 유튜브를 자기가 이제 뭐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 신분이 됐으면 좀 닫거나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계속하고 또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놓고 그래서 비록 이미 퇴직을 했지만 사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시원 전 검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해명이. 이분의 과거가 뭔지 대통령실은 모른다. 네. 능력이 있어서 뽑았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쓴 건데, 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같이 막걸리 잔을 부딪히면서 네. 건배를 하는 장면이 자신의 유튜브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로부터 그 취임식 날 특별 초청장이라는 네. 것을 8장을 받습니다. 그냥 일반 초청장도 아니고 특별 초청장을 한 장도 아니고 8장을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네. 이 안수경 씨가요. 네. 특별 초청장은 누가 보내는 겁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내는 거죠. 인수위에서 보냈겠죠. 인수위에서. 네. 예. 그럼 뭐 특별 초청장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통령 그 선서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좀 배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 8장이나 받는 정도의 관계라면 그냥 뭐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거짓말 해명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좀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아니라고, 네. 몰랐다,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컨대 뭐 일반직과 별정직은 다르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정. 네,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네, 대변을 예. 하면서 예.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팩트를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서 네. 기자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이 공보 기능은 최대한 감추고 또는 내더라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엇박자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상 이제 과거에 청와대에서 계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다 회의를 해서 그렇죠.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예. 네. 이제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하나만 좀 놓고 보더라도 원래는 이런 현안이 있으면 대변인이 먼저 얘기를 하고 대변인이 부족하거나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이제 이른바 홍보수석이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비서실장이 나서고 그리고 최후의 발언자로서 대통령이 나와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 각 단계마다 관련이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모여서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침 출근길마다 대통령께서 먼저 조율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참모들이 대통령이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놓은 말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후에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지금 꼬이는 건가요? 헝클어지고 꼬이고 있지 않나.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이 공보 기능도 지금 어떤 뿌리째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안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홍보수석이. 그 최영범 수석이. 수석이 지금 처음으로 홍보기획 나왔죠. 비서관도 공석이죠,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하여튼 좀 난맥상 여러 가지 총체적 난맥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사실 걱정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큰일 날 텐데 이게 국가를 그리고 지금 이게 이른바 복합 위기라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금 쓰나미가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아주 어찌 보면 기초적이고 작은 일인데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솜씨라면 그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건 뭐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너무나 몇 번에 걸쳐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국민들이 이 트라우마가 다양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그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야, 이거 제2의 쌍차 되는 거 아니야? 제2의 용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니. 왜냐하면 기시감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고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겨낸 것도 있고 또 막 굉장히 힘들게 보낸 세월이 있어서 이거 지금 간단치 않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요. 지금 지역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직 선관위원과
현직 정치인 간의 결탁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요? 뭐 내가 사선이나 됐는데 강릉에서 사선씩이나 했는데 내가 선관위원이라는 거를 몰랐겠냐라고 네.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게 뭐 양자 간에 뭔가 조율이 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혹도 갖게 만듭니다. 네, 너무 좀 거침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막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이거 들어요. 당대표, 그것도 지금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실상 대통령 다음 가는 지금 2인자 위치에 있는데, 네. 저렇게까지 거침없이 말하는 건 자신감인가 아니면 무모함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관위원이라고 하는 게 네. 축구 경기로 보자면 심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거에서 서로 경쟁자가 싸울 때 아주 중립적으로 고도의 중립성을 유효하는 자리에서 누가 반칙을 하지 않나 보고 반칙을 한 페널티를 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축구 심판이 어느 한쪽 감독한테 축구 감독한테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줘 라고 부탁을 하고 실제로 성사가 되고 예. 그리고 또 뭐 돈도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내고. 네. 예. 이러면 이게 그 축구 감독이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네. 권성동 의원은 그게 뭐가 문제냐? 예. 라고 하는 참 둔감한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7급도 아니고 9급이고 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네. 받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 이런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다 보니 어젠가요? 네. 어느 보도를 보니까 강릉시 선관위 조사한다고. 네, 조사하겠다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네. 그래서 강릉시 단위에서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강원 도 단위, 네. 도 선관위로 보고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도 단위에서도 아마 이 정도 사안이면 이제 중앙선관위에 네. 넘겨서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이 사법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또 한번 좀 지켜보죠. 네. 진짜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명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이 상황을 막고 뭐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비판 칼럼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보통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네. 거의 뭐 암묵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봐준다. 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71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한 2달 만에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붕괴가 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저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라서 좀 감싸주고 싶은데, 네. 도저히 감싸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버린 건가요? 가버린 거죠. 그래서 네. 감싸주면 언론도 같이 이제 평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총체적인 무능이나 어떤 난맥상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또 좀 포장을 해주고 싶어도 포장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야, 좀 잘해라. 라는 좀 애정어린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30% 초반대면.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한 20% 중반? 네. 이때쯤 내려가면 이른바 그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이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망하겠다 싶으면 이제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는 거죠. 예. 네. 때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5년 전에 그 최순실 사건이 났을 때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언론들이 처음에는 모른 척 입 딱 씻고 있다가 네. 이제 뚝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이제 네. 공격을 했던 그런 과거 전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서 아까 20% 중반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 돌변해서 공격을 할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완전 개각을 통해서 네. 진용을 재편하는데 대통령 좀 빠져라. 그리고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네. 그리고 총리에게 실질적인 장관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책임 총리자로 가라라든지 네. 또는 내각제 개헌 뭐 이런 걸로 국면을 좀 전환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보수 언론 태도가 나와서 얘기의 말씀인데 저는 좀 심각해지면 네. 그런 식으로 좀 우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예, 그 안에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검사 이제, 출신의 대통령 네. 지금 뭐 모든 거를 당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수사하지 않을까요?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각 재개헌 여기까지 진도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계실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짜 엄중한 위기가 오고 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걱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탈북 어부 북송 사건, 이걸 뭐 강제 북송이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것을 좀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북풍 압력을 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계속 얘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동해로 넘어갔죠. 서해에서 이제 동해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건이 이제 서해 공무원, 동해 네. 어부 이렇게 두 네. 사건이 지금 막 이제 붙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통일부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심정적으로 당연히 가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왜 일어났나를 보면 네. 일종의 충성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주역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임 정부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검찰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다 각자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있고, 또 외교안보 분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감사원을 예로 들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2단계나 지금 그 특진을 해서 네. 지금 사무총장이 돼서 감사원장도 지금 제껴놓고 지금 사실상 1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아주 작은 기사가 났던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네. 피라미 말고 고래를 잡아라라고 이제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에서. 예. 그런데 이게 등급을 매겼다는 거예요. 5개 등급을 매겨가지고 네. 사건의 이제 비중 얼마나 큰 사건이냐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명칭을 붙였는데 네. 고래급, 상어급, 예. 그다음에 고등어급, 피라미급, 그다음 민물새우급 이렇게 5개를 세분화를 했다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를 잡으면 이제 고래급이 되는 거겠죠. 예. 그게 기사가 조그맣게 떴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감사원에서 네. 예. 무슨 민물새우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했겠느냐. 네. 그래서 그러면서 기사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감사원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원 내에서는 직접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네, 제가 내용인 확인해 거죠?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 등급을 이걸 근무평가 승진 및 근무평가 반영하기로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5단계로. 어머, 예. 그래서 이걸 자조적인 감사원 내에서는 수족관 등급이다. 아쿠아리움 등급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요. 너무 이게 창피한 수준 네.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감사원이라는 조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슨 홍정표 KDI 원장 예. 이런 분 지금 쫓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지금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감사원이에요. 고래급을 잡기 위해서. 위한 네. 행동. 자, 검찰은 어떻게 하느냐? 검찰은 다 알려져 있죠. 네. 제가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굵직하게 하고 있는 것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때 한 15건 정도가 돼요. 지금 수사 중인 한동훈 게. 예. 법무부 장관 휘하에 예.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예. 그런데 이게 꿈과 야망은 큰데 예.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누가 돈을 먹었다거나 이런 일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엔 굉장히 멋지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저 행정관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쯤 어디 비서관급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거꾸로 후퇴를 해서 예. 행정관급에서 좀 조사를 하고 예. 그걸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네. 서해 공무원 동해 어부는 왜 생겼느냐? 이런 충성 경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용산에서 네.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사건들을 좀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지금 아마 검찰이 좀 속도를 냈다면 이게 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속도가 안 나니까 네. 오히려 이게 지금 더 크게 지금 부각이 되는. 외교안보 라인이 더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통일부 한 것. 네. 예. 그럼 누가 통일부를 시켜서 그렇게 하느냐? 이게 통일부에서 이런 일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통일부에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참 저급한 수준의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만일 다시 분위기가 좋아져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 통로가 열리고 다시 해야 된다면 그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통일부인데 네.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북쪽에 일이죠. 대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럼 통일부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 네. 존재의 자체를 지금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부 뭐 인수위 때부터인가요? 후보 시절부터인가요? 그 여가부하고 통일부를 없애야 되는 네. 부처로 손꼽았던 네. 이제 지금 경험이 있는데 지금 스스로 우리 필요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통일부 출입을 해서 알지만 대단히 수세적인 네. 뭐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스스로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용감하고 과감하게 그렇죠. 네. 영상을 딱 공개를 네.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세게 지금 잡고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용산 그분입니까? 언저리에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안 보실 말씀드렸는데 김보신가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번에 엊그제 SBS였나요? USB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USB 그것도 네. 국정원에 조사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언론에다가 흘리는 거죠. 정상회담 뒷거래 설뭐 네, 이런 정상회담 겁니까? 뒷거래 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네. 이쪽에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전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는데 네. 선제 타격하는데 우리가 공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사실상 북풍 한 길로 이렇게 해서 공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국면 전환에 그동안 또 지금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쌓인 게 있었겠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비켜나 있고, 네. 예, 그리고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뭐 편견, 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놔두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오히려 더 독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변인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반인도적인 일이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2배 가까이 예. 높지 않아요? 예. 이런 서해 동해 문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10% 정도 더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하지만 이 총체적인 난맥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덮기 위해서 좀 덜 나쁜 걸로 덮는 거죠. 예. 예. 근데 예전 같지 않아서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이제 학습 효과가 그렇죠. 있어서 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 시각은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걸로 뭔가 그 반전의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한다면 되게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네, 좀 항상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때의 정서를 가지고 그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NLL 대화록 파문하고도 처음에 이렇게 막 그 뭐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마라 뭐 이럴 때는 사실 그때와 조금 그 닮은 꼴 많이 느낌을 겹치죠. 좀 받았는데 네, 네. 그런데 엠네스티에서요 그 국제법을 어겼다라고 비판하는 이유 중에는 뭐 안대를 착용하고 또 이 포승줄로 묶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받을 권리 이런 거를 침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 사람들이 그 연쇄 살인마라는 증거가 있냐 확인되지 네. 않았는데 네. 규정하고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상황이 좀 어땠던 겁니까? 이 오징어잡이 배인데요. 네. 예, 이 오징어잡이 배가 공해상에 와서 16명을 죽였죠. 뭐 너무 잔인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그냥 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신들의 범행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체를 다 바다에 버리고 피 묻은 데 씻어내고 다 페인트까지 다 칠하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없앤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진술을 한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북에 가서 3명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 3명이 바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김책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명이 붙잡혀요. 네. 그 한 명이 붙잡혀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또 북한 쪽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도망을 나온 거거든요. 한 사람 잡힌 걸 한 알고. 사람 잡힌 걸 알고 예. 이제 2명이 도망을 나왔던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을 남쪽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른바 SI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용을 전체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규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규순의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아까 엠네스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글쎄요, 엠네스티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 VOA, 상황이. 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멘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엠네스티에서 넘겨준 건데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일반론. 네, 일반론을 말씀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외국의 단체가 하는 말보다는
모든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국민들께서 51대 41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 북풍몰이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미 판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께서. 예. 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데도 지금 그 정도로 판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속하는 건 스스로의 어떤 흠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굉장히 빠르게 검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또 전직 뭐 안보실장 등 해서 장관 포함해서 그 출국 금지 조처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귀국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조사에 대한 압박을 넣는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셔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칼끝이 누구에게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 드러나는 건 국정원장인데, 아마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모욕 주기, 사법 처리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최종적인 목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국정원이 만일 이 두 명의 어부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정권이 바뀐 뒤에 내놓은 게 아니고 이른바 국정원의 감찰실이 있어요. 감찰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분이 지금 감찰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 검사 출신의 감찰심의관이라고 감찰실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감찰실장을 최아무개 검사라고 하는 분을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걸 그러니까 검사가 주도를 해서 지금 박지원도 고소고발하고 서훈 원장도 고소고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군요. 그래서 검찰 또는 약간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외교안보 라인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잘 짜여진 각본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명실상부 검찰공화국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지금 국정원도 뭐 이 사람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취업 검사뿐만 아니고 좀 검찰 출신들이 중요한 요직에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그래도 그 기조실장이 가장 온건하다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는 그러니 지금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그렇죠. 요소 금감원을 비롯해서 요소에 지금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국정 전반을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옛날 공산당 생각이 나요. 공산당이요? 공산당 소련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각급 부대 및 각급 그 정부기관의 이른바 코미사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치국원이라고 하죠. 파견해서 그 대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코미사르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지금 검사들이 파견돼서 최종 결정권자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청사진 속에서 지금 진척시키고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런 거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진짜 큰 권력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걱정이 큰데 이 가운데 그래도 세 번째 주제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국가고 또
행정부가 이렇게 잘 못할 때 입법부가 또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회가 열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올 하반기 또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포인트, 일단 상임위는 좀 정하셨습니까? 어디 가실? 아니요, 아직 저 신청은 해놨는데 네. 아직 뭐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통보는 아직 못 네, 받으셨습니까? 어느 쪽으로 과방위를? 네, 과방위. 과방위, 법사위 이런 곳에 지금 써놨습니다. 예. 네. 그 과방위 가셔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론 문제도 곧 닥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지금 뭐 시동이 가장, 걸린 상황이죠. 예. 눈앞에 닥친 게 언론 문제죠. 네. 어떤 포인트를 좀 역시 언론 문제를 가장 네. 중요하게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아닌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원고성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가 지금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사위도 가져가고 그 사개특위 문제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하기로 했죠. 아니 위원장은 아니 동수로 하기로. 동수로. 네. 예. 위원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그럼 누가 하는? 위원장은 이제 뭐 민주당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어서. 예. 근데 과방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언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기존의 KBS, MBC 등 공영방송,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더 유리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네. 눈엣 가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KBS, MBC를 꼭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싶은 정권을 잡으면 하고 싶은 그 방송 정책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종편 조중동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편에 안 그래도 지금 특혜가 많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더 듬뿍 얹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대기업들. 네. 대기업들이 지금 이 방송의 종편이나 일반 지상파 이런 곳에 진출을 못하도록 지금 그렇죠. 진입 장벽이 있는데 예. 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진출할 수 있는 진출할 길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이게 사실 MB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종편을 했던 거죠. 이걸 이제 이번 정권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과방위의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언론 방송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기에 지금 대기업 또 기존의 종편들이 더 차지하고 있는 몫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균형이 있는 목소리를 지금 점점점 더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어떤 큰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오를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의원님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사실은 미디어법 날치기 국면 2008년도죠. 그때도 네,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방송 세게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시절이 지금 다시 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MB의 언론 정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거를 이걸 막는 역할은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유,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언론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외교, 안보, 경제 뭐 여러 가지 중충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있는데요. 이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한 169석이 169. 169석이면은 대단한 힘이 있는 세력 아닙니까? 네. 이걸로 사실은 못할 일이 없다.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의석수 아닙니까? 네. 일단 좀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한 달 뒤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좀 그렇게 좀 정비를 당내에서는 한번 선거를 크게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서로 생각들도 다르고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런 선거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정비가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비가 되면 이제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놓고 좀 크게 두 가지 이견이 있어요. 어느 한쪽은 제대로 싸우질 못해서 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좀 너무 과하게 싸우다가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잘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런 난맥상, 네. 어떤 독주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아까 지금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 언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복합위기, 네. 뭐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쪽에서 생기는 지금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의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물가가 정말 심각합니다. 물가 정말 심각하죠. 네,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이것 가지고 막아낼 수 없는 네. 것들인데 그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또 내고 또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좀 여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민주당이 좀 이렇게 강론은 좀 다르더라도 총론에서 합의하고 좀 대통령 자주 하시는 표현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지고요. 벌써 네, 1시간이 그런가요? 지났습니다. 네.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나라 걱정,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좀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현명한 국회의원이 현장에 계시니 나라가 어지럽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한편으로는 안심도 좀 생깁니다. 오늘 저희 그 이슈토크빅 시청자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2달 만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또 앞으로 환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민들께서 좀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또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뭐 거의 저 지상파에 못지않은 그런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야심차게 출범을 한 것 같습니다. 성공을 바라고 우리 또 특히 우리 장윤선 기자의 이 코너 네. 많은 시청자들이 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